그렇게 화이팅 넘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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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담의 정상훈입니다. 이다솜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오랜만에. 사과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과를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아니 없어. 그래도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때 우리 32명의 구독자분들. 32명의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번 그 촬영을 했었는데 맞아. 촬영을 몇 번 했었는데. 촬영을 몇 번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맞아요. 결국 이렇게 이것도 장담은 못하는. 이건 꼭 올립니까? 이게 저장이 잘 된다면. 저장이 잘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재밌게 잘 한다면 맞아요. 예 그렇다면. 만나뵐 수 있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할 거냐면요. 너무나도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그쵸. 여름이 배경인 음. 그런 영화 러브 픽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러브 픽션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영화라서 벌써 그리고, 한 5년? 흥행이 된 편도 아니고. 네. 근데 약간 로맨틱 코미디가 이렇게 흥행이 막 되고 그러지 않지 않나? 건축학개론이 특별히? 근데 그거는 그냥 멜로잖아. 코미디가 아니잖아. 그럼? 갑자기 간단히 러브 픽션은 그 희진이라는 여자와 주월이라는 남자가 만나서 쉽게 말해서 연애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한 그런 내러티브를 가진 그런 영화인데 저희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또 있죠. 굳이. 뭔가요? 여기 나오는 희진이 너무나 매력적인 그쵸. 그런 여성이에요. 네, 어떤 배우가 연기하는지도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우리 상훈과 저와 둘 다 좋아하는 그쵸. 공효진 배우님이 나오시는 너무 또 공블리. 공블리. 네. 아마 이 영화가 또 한몫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사랑스럽게 나오는. 근데 되게 평소에 보여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귀여움보다는 똑 부러지는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야무진 그런 모습. 오늘 약간 희진 메이크업이지. 영화를 직접 보시고 한번 같았는지 안 같았는지 한번. 느낌만? 일부러 약간 은하다운 연하게 입술을 진하게 초록빛 약간 플라워스 느낌? 오늘 딱 나왔는데 오늘 러브 픽션이니까 이 옷을 입어야겠다 하얀 바지 하셨다는데 보신 분은 혹시 보셨던 분들은 오늘 만나서 저 오늘 희진 룩 입었어요 이러니까 그때 순간 희진이 누군지 살짝 헷갈렸어. 지금 어떤 희진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희진 중에는 그냥 됐고 오늘 같은데. 그래서 희진과 그 다음에 이제 주월 하정우 배우가 연기했던 주월에 대한 캐릭터 두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주목했는지 왜 재밌게 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한국 분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발음이 후져서요. 희진을 만난 지도 어느덧 6달이 지나고 있었다. 그동안 희진과 69번 만났고 각각 3번씩의 약소한 선물을 교환했는데 선물들의 시가총액은 28만 7천 원이었다. 또한 33번의 잠자리를 같이 했고 9번의 사소한 언쟁과 3번의 눈물이 있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키스로 결정적인 위기는 맞지 않을 수 있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 완벽한 연인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래 이거? 내가 호락호락하게 보여? 남자들이 당신의 달콤한 입술에 누르는 것이야. 몇 명이야 도대체. 희진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나요? 희진의 매력이 돋보였던 장면 일단 저는 그 희진과 주월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베를린에서 파티장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 희진이 담배를 피러 테라스에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주월과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담배 피는 여자 좋아하시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을 여기서 이렇게 또 굉장히 고급 취향이에요. 굉장히 고급 취향이에요. 굉장히 매니악한 취향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담배 피는 여자를 그런 좋아해요. 여성분을 개인적으로 약간 좀 섹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더군다나 또 공효진 배우가 그렇게 굉장히 좀 섹시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또 뭔가 굉장히 센스 있게 그 주얼이라는 캐릭터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아 이 영화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아 매우 초반인데 그때부터. 그쵸. 원래 사랑은 굉장히 즉흥적인 거니까. 주얼이 희진에게 반할 때. 그치, 나도 똑같이 반한 똑같이 아. 반한 거지.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완전 주얼에게 입했겠네요. 그치, 주얼이. 나 같아서 반했다. 그치, 저거는 안 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희진이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나온 지가 좀 한 5년 됐죠? 네. 12년인가요? 13년? 12년일 거예요. 네, 12년도. 그때 제가 군대에 있어서 못 봤는데 극장에서는 제대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그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소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러브픽션이라는 영화가 요즘 나왔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셨지 않았을까. 물론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남자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지금 했으면 그래서 저는 맞아. 재개봉에는 봤을 상관없어. 때 너무 놀랐어요. 가끔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 재미있는데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페미니스트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 꼭 이런 대사를 넣었어야 됐나? 꼭 저런 선택을 했어야 됐나? 라는 저렇게밖에 못하나? 거슬리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러브픽션은 놀랍게도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여성의 행동에 있어서 보고 어떤 생각이 들면 나도 희진처럼 되고 싶다. 희진 같은 연애를 하고 희진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반가운 그런 영화였다. 겨드랑이 털 기르시나요? 겨드랑이 털 기르시나요? 하필 오늘 저희가 날씨를 날씨 입어가지고 조심스러운 질문이 약간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있으니까. 저한테 하신 질문이니까. 네. 기를 때가 있냐고. 나는 구독자분들에게 하신. 기르시나요? 저는 약간 비수기 성수기가 있나요? 그렇죠. 비수기 성수기가 있죠. 겨울에는 일찍 깎지 않고요. 일찍 깎죠. 그럴 필요가 없지 사실. 그리고 여름에도 뭐 이렇게 외출할 일이 있지 않으면 굳이. 그렇죠. 그건 맞지. 근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나시를 입어서 바짝 깎고 왔는데요. 이제 겨드랑이 미녀로 굉장히 유명하셔요. 제가 겸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 겨드랑이 착색이 없어가지고. 굳이? 굳이 굳이 그래서 이런 거 요즘 이렇게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TMI 죄송합니다. 너무 과잉 정보는 또 하여튼. 원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 착색이 너무 당황했어. 착색이 너무 당황했어. 겨드랑이 다 기르냐? 네. 근데 오늘은 나시를 입어서 이렇게 바짝 깎았지만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냥 뭔가 책을 읽고 막 이러면서 여성의 털에 대해서 꼭 남자의 털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깎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막 여름인데 길게 기르고 다닐 용기가 저는 아직 나지 못해서 그렇지는 못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반팔 입어도 꼭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많이 길지 않으면은 그냥 반팔 너무 장발이 아니면. 너무 장발 그 슬립 밑에 삐져나오지 않는 정도면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다녀도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누가 나 이렇게 점을 보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보든가 말든가 약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또 겨드랑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겨드랑이가 영화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희진의 겨드랑이가 중요한데 너무 내 겨드랑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 미안합니다. 내 겨드랑이는 뭐 글쎄 잘 모르겠네. 근데 희진이 겨드랑이 털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 주얼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선하네요. 그 장면 굉장히 명장면이고 그 장면 한번 넣을 수 있으면 한번 저희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서. 아니 뭐 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되기? 겨드랑이 털 처음 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수많은 털은 처음이야.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얼은 그거를 이제 희진의 아이덴티티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굉장히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어쨌든 여성의 겨드랑이 털은 요즘에도 굉장히 화두이지 않나라는. 그래서 너무 놀라. 어떻게 5년 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런
걸 하셨는지 심지어 또 그 정계수 감독님이 이 영화를 6년을 준비하셨대요. 그러면 2006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을 너무 밝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TMI. 그치 너무 과잉 정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도 물론 그 너무 담론이 형성되기 전이다. 너무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반대로 약간 겨드랑이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이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크게. 아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겨드랑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털의 유무와 상관없이 겨드랑이는 굉장히 섹시한 부위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언제 그 공효진 배우의 겨드랑이 터 있는 겨드랑이를 언제 보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괜히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하정우의 반응이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놀라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겨드랑이 털을 기르는 희진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알래스카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알래스카에는 여자들이 겨드랑이 털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깎아 라고 얘기를 해서 또 겨드랑이 털을 기르는 희진의 정당성을 또 영화에서 만들어주는 굉장히 그 영화적인 센스도 돋보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겨드랑이 털을 기르든가 말든가 그건 정당성이 필요 없긴 하죠. 그건 그런데 그냥 뭐 개연성이 그랬다. 그러면 왠지 영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길러라고 하는 것보다 나 알래스카에서 자라서 난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와야죠. 너 왜 안 깎아? 그냥? 근데 그런 얘기가 와야지. 있었어. 그 김혜리 기자님이 그때 그 게스트로 나와서 하셨던 FM진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러브피션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희진은 이 한국 사회와 연관이 많지 않은 캐릭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자라서 그 특유의 한국 문화에 그 사회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그런 선입견들을 다시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더 잘 돋보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캐릭터로 잘 활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겨드랑이 털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갇혀 있는 세상에서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나에 대해서 이제 희진이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희진의 주체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겨드랑이 털을 기르든가 말든가. 그 겨털 보고 너무 놀란 주얼에게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또 뭐 자기가 과거에 뭐 만났던 것들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인정하고 되게 성 정체성이 아니라 성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를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여주는 면모들이 많았던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사귀면서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래 내가 한번 바꿔볼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만나다 보면. 근데 영화상에서 희진이 자기는 이거는 나는 원래 길러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깎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뭔가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면 사랑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망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저는 받아들여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사랑을 하면서 자기를 잃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걸 신경 써야 되고 상대방한테도 그거를 또 강요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좀 그런 게 관계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죠. 그것도 다른 점이죠. 그 주얼이 채식주의자인데 맞아. 전 여자친구는 고기를 좋아했고 고기를 먹는 것을 조금 강요하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희진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걸 주얼에게는 강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얼은 또 주얼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희진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희진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이 영화를 끌어가고 주인공인 이제 남자 주인공 주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주얼. 주얼 어떤 거 같아요? 주얼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찌질하지만 찌질하지만 자신감 있어. 왜냐면 주얼이 소설가로 나오는데 사실 소설가가 유명하지 않으면 돈을 잘 벌지 못하잖아요. 근데 희진은 해외에서 영화를 수입하면서 해외로 출장도 다니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이면 경제적인 격차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약간 글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물론 영화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센스 있게 그 고백을 했고 결국에는 사랑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본인만의 뭔가 본인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희진이 그걸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을 만큼 워낙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지만 주얼 역시 어쨌든 주얼이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시작이 된 맞죠. 거니까 그 주얼이 확실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영화를 보면서. 보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매력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거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 그쵸. 처음 쓰는 편지. 베를린을 마치 정말 옛날에 쓴 연서처럼 약간 구한말에 쓴 그런 연애 편지처럼. 베를린에서 만나는데 뭐 백림에서 백림에서, 만난 뭐 낭자의 맞아. 아름다움에 뭐 이런 농짓거리를 막 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즘 쓰지 않는 어휘들을 사용을 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죠. 그런 거 굉장히 매력적인. 저 같아도 그때 만남이 처음 만난 오빠가 좋다고 했던 그 장면에서 상대가 별로 인상적이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센스 있는 편지를 받으면은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남자 입장에서 어려운 건데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방법과 수단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주얼이. 아 거기서 조금만 더 과잉되면은 과했으면 막 부담스러워. 뭐야, 막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치. 그랬을 텐데 딱 적당히 유머 있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주얼이 희진에게 고백하는 그 장면인데 너무 정말 몰입되지 않아요? 그 장면이야말로 정말 영화적인 장면. 진짜로. 그게 마침 딱 그날 이제 희진이 수입해온 영화를 함께 보고 그 고백 장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자들과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근데 너무 고백 장면이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 영화적이지 않아? 이런 걸 하니까 뭐 희진이 근데 원래 고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아닌가? 라고 했는데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고 뭐 이런 거. 정말 희진이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주얼이. 맞아. 뭐 얼마나 대단한 존나 퍼킹한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이씨 한번 해봐. 씨발!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점잖은 신사분들 앞에서 저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 내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내 분연히 일어섰어. 고결한 인격과 활달한 미모를 갖춘 것도 모자라 절제된 지성과 안정된 유머 감각으로 내 마음을 초토화시킨 저 여인을 베르테로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끈 그 치명적인 매력이란 죄목으로 큐피트의 법정에 세우겠다는 말이오. 나를 밤마다 잠 못 들게 하고 그녀의 완벽함에 비교되는 내 부족함에 몸소리치게 했으며 우아, 숭고, 희망, 기쁨, 평화, 매혹, 섹시를 제 것으로 하고 비천, 타락, 슬픔, 절망, 혼돈, 평범, 따분만을 내게 허락한 당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당신에게 누구여야 합니까? 희진 씨. 그녀는 유재요.
그 각도원 배우랑 말싸움이 붙을 뻔 하잖아요. 맞아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 음. 갑자기 욕을 하면서 벌쩍 일어나가지고 분연이? 그때 되게 약간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큰일 났어. 어쩌려고 그러나 솔직히 저 어떻게 수습하려고. 주얼이 찌질이 맞는데 맞아. 뭐 어쩌려고 그러나 이런데 갑자기 그 연극 톤으로 바뀌면서 연극 톤으로 하는 청자가 갑자기 그 각도원 배우가 아니라 희진을 위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마치 연극에서 독백을 하는 듯하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하정우라는 배우의 힘인 것 같아. 그거를 혼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몰입감 있게 확 만들어준다는 건 하정우 배우의 연기가 정말 톡톡하게 한번 그거는 감독이 아마 믿고 쓴 게 아닐까. 하정우라는 배우를 믿고 이거는 하정우가 할 수 있다 라고 한 게 아닐까 했는데 근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 근데? 현실에서 또 근데 진짜 하정우 그 배우 같은 눈빛과 목소리로 했으면은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벌벌 떨고 미리 준비해온 거를 막 말하는 것처럼 했으면 별로일 것 같은데 정말 말 한 번 떨지 않고 절지 않고 쫙 해내잖아요. 그게 너무 매력 있게 보였고 저는 근데 만약 본인이 당사자야 현실에서 그럼 살짝 부끄럽지 않겠어요?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살짝 그 생각도 했어. 희진이 약간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희진이가 또 너무 좀 엄마처럼 뭘 되게 품어주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 좀 귀엽네 자식 약간 이런 느낌? 희진이도 그 구주얼의 글쓰기와 말하기 그 센스를 이미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하정우 씨의 눈빛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처음 봤을 때는 그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볼수록 그 진지한 눈빛? 그리고 그때 약간 제 기억에 맞다면 약간 카메라가 흔들리잖아요. 카메라 그래요? 워킹이? 아닌가? 그런가? 그 주얼의 얼굴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나를 매일 밤에 잘못 들게 하고 이거 할 때? 그 장면에서 약간 같은 씬인데 컷이 조금 나뉘는데 저는 그 눈빛 장면만 계속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내가 감독이면 난 이걸로 쭉 갔을 텐데 이 정도로 그때 정말 몰입되고 좋더라고요. 그 장면. 그래서 그 주얼이 매력적이다. 네. 저희가 희진 얘기만 하고 그냥 끊을까 하도 싶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 영화에 반한 게 거의 희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얼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더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러브픽션을 보고 되게 500일의 썸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나중에 찾아봤는데 다른 몇몇 평론가님들도 500일 한국의 500일의 썸머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뿌듯함도 있었고 근데 저는 500일의 썸머에서 그 남자 역할보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토끼로 유명하신 그분보다 조고랩 주얼이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주얼의 매력이 남자 주인공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그런 영화지 않나. 근데 진짜로 비슷하긴 해요. 영화의 그 반하는 그 순간부터 이별하는 모습까지 모두 보여주는 잔잔하게 그리고 남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의 그 플롯이 굉장히 비슷한데 희진도 그렇고 주얼도 그렇고 더 인물들이 매력적이지 않아. 더 입체적이었나 보다. 약간 인물들이 좀. 근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주얼이 희진한테 자꾸 찡찡거리고 찌질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 볼 때 무슨 생각했어요? 얘는 제대로 돈도 못 벌면서 이렇게 멋있는 여자친구들을 두고서는 이렇게 막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근데 쉽지가 않지. 그렇죠. 쉽지가 않지. 그죠. 그래서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아니 막말로 굉장히 만약에 반대로 주얼이 영화를 수입하는 사람이고
그 희진이 소설을 쓰는 그 작가 지망생인가 소설가죠. 소설가였으면 제가 그런 식으로 느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너무 우린 익숙한 거죠. 되게 그런 잘난 성역할에, 남자와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 서사가 너무 익숙하고 그런 게 내가 보기에 편한 거야. 저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컨셉을 봤을 때 감독이 의도를 했을라나? 희진을 멋있는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게 필요했었나? 근데 어쨌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구주얼 저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얼이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얼이 너무 정신 못 차리나 너무 현실감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더 좋았던 게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성이 더 돈을 잘 벌고 더 커리어 우먼이고 그 남자가 방에서 글 쓰고 그게 흔한 설정이 아닌데도 별로 그 두 사람의 차이를 크게 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별로 작동하지 않았지 않나요? 나는 그래서 희진이 더 멋있게 보였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희진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희진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저는 희진도 그런 사람이고 그냥 영화가 흘러가는 것 자체가 사실 영화는 감독이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찍어도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전 영화 자체가 딱히 그 두 사람의 그런 차이를 부각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적인 어떤 차이 그건 맞죠. 주얼은 돈이 없어도 그래도 늘 고민하고 나름 그런 글 쓰고 말 잘하는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또 더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갇혀 있어서 그래. 아직 갇혀 있어. 그래서 막 깨어나라고. 근데 어쨌든 주얼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고 정말 칭찬합니다. 주얼의 시선에서 봐서 희진이라는 캐릭터가 또 돋보일 수 있었던 거. 또 워낙 비유가 많이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러브픽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괜찮은 영화이고요. 아주 좋은 영화. 그렇죠. 되게 보면서 기분 좋게 볼 수 있고 영화가 사실 조금 길어요. 2시간이 넘는데 그렇게 긴? 나는 그런 걸 아예 이해지는 못하고. 네, 그 2시간이 그래서 감독님도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이거를 중간에 빼야 하는가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약간 뒤에 뒷받침이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다 넣으셨다는데 저는 이 긴 것임에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었어요. 그렇게 지루하지도 저도요. 않고 정말 한국 로코 영화 중에 추천할 만한 거 뭐 있어요? 이러면은 저는 러브픽션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추천하는 영화예요. 저희가 다뤘던 부분도 있고 보시는 분들마다 감상이 다를 것 같아서요.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 되지.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영화당 2번째, 영화로는 2번째 였는데요. 러브픽션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화로 돌아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최대한 빨리. 앞으로 열심히 하지만 네, 앞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개인차를 많이 쌓아나가는 영화